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디안텀 잘 키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저는 아디안텀을 엄청나게 잘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작은 노하우들이라도 한번 풀어보려고요. 새 식구가 된 아디안텀들도 온실로 데리고 온 겸 기존에 온실에서 키우던 아디안텀들도 한바탕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아디안텀 잘 키우는 방법도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아디안텀은 습기가 많은 땅 위에 두고 키우면 정말 잘 자라요. 진천 온실에 잉어 연못이 있는데 연못 바로 옆은 흘러나온 물들로 인해 항상 촉촉한 상태입니다. 2달 전부터 여기에 아디안텀 화분을 올려두고 키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특히 제가 정말 애정하는 흰무늬 아디안텀이 비실비실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주고 난 후 몰라보게 풍성하게 변신했습니다. 오래되어 말라버린 잎줄기들도 많이 보이는데 오늘 날을 잡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분갈이를 해준 지도 1년 정도 되었는데 화분 아래로 뿌리들도 보입니다. 분갈이도 같이 해줄게요. 먼저 상한 잎들부터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돼지아빠님이 정리한 아디안텀 묵은 잎들을 리빙박스 위에 얹어두고 계세요. 기존의 아디안텀 포자 번식에 사용된 인큐베이터예요. 다들 기억하시죠? 한 달 전 포자 발화에 성공한 흰무늬 아디안텀들을 플라스틱 컵 안에 하나씩 심어주었는데 엄청 잘 성장하고 있어요. 드디어 잎에 흰무늬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혹시 몰라 남겨두었던 새끼 아디안텀들도 다 플라스틱 컵으로 이식을 해두었습니다. 역시 한두 달 지나면 몰라보게 풍성하게 변해 있을 거예요. 아디안텀 잎 뒤를 살펴보면 포자들이 보입니다. 옅은 색을 가진 포자도 보이고 까만색 포자도 보이는데 사실 어떤 포자가 잘 발화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믿져야 본전이니 상한 잎들을 아디안텀 인큐베이터에 뿌려둡니다. 줄기째로 얹어두었더니 곰팡이가 생겨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잎만 올려두고 있어요. 아직 확실한 방법은 아니니 이것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잎만 정리해준 상태인데도 너무 예뻐졌어요. 이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욕심내서 너무 큰 화분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까봐 기존 화분보다 살짝 더 큰 화분을 선택했어요. 잎을 정리하고 나니 아래에서 올라오는 많은 새순들이 보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아디안텀을 화분에서 뽑아냈는데 뿌리가 꽉 차 있습니다. 화분 모양 그대로 모양이 유지되고 있어요. 뿌리 정리를 했다가 몸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심어보려고 해요. 고사리과 식물들의 뿌리는 엄청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요. 과습이 와서 썩은 보통의 다른 식물들의 뿌리와 비슷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건강한 뿌리도 까만색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혹 썩은 경우라면 악취가 납니다. 흙은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집에서 아디안텀을 키울 경우에는 물빠짐에 도움이 되는 식재들을 30% 정도 섞어주면 좋지만 온실에서는 물이 너무 잘 빠지는 흙으로 키우면 금방 말라버리기 쉬워요. 화분 아래 상토를 조금 깔고 뽑아낸 흰무늬 아디안텀을 그대로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남는 공간에 흙만 채워주면 끝입니다. 물을 주고 마무리하는데요. 온실에서는 아디안텀 잎에 물을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에서 키울 경우 화분 흙에만 물을 주는 것이 좋아요. 실내의 경우 온실에 비해 공중 습도가 낮은 편인데 아디안텀 잎에 묻었던 물방울들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잎 자체가 가진 수분도 같이 빠져 빨리 시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식구가 된 아디안텀들도 분갈이를 해줍니다. 아직 기존 화분에 뿌리가 많이 차지 않아서 몇 달 정도 더 키워도 문제 없지만 아디안텀 화분들 크기를 좀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미리 분갈이들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아디안텀을 사오셔서 키워보실 예정이라면 뿌리가 꽉 차 흙이 단단해진 경우에는 분갈이를 시행하시고 아직 뿌리가 많지 않아서 흙이 부서질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그대로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온실에서는 뿌리 성장이 빠르고 활착이 잘 되어서 큰 문제 없지만 가정에서는 자칫 새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뿌리가 많이 찬 줄 알고 화분에서 뽑았는데 뿌리가 많이 없어서 기존 흙이 후두둑 떨어지는 경우라면 떨어진 기존 흙과 준비한 원예용 상토를 반반 섞어서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큰 듯 하지만 똑같은 화분으로 모두 옮기기를 완료했습니다. 역시 흠뻑 물을 주고 마무리해요. 어항 옆 기존 아디안텀들을 모두 치운 후 부직포 위에 분갈이를 하고 남은 흙들을 깔아주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흙을 많이 깔고 아디안텀을 바로 심어서 아디안텀 밭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한데 이곳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이 잘 차오르거든요. 혹시라도 물이 너무 차올랐을 때를 대비해 화분째로 올려놓고 키워볼 생각입니다. 비상시에는 화분째로 얼른 드러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온실의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풍성한 아디안텀을 키워낼 수 있지만 가정집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작년 가을부터 집에서도 아디안텀 새 화분을 키우고 있어요. 첫 번째 아디안텀은 사오자마자 분갈이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약간 분갈이 몸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구입한 핑크 아디안텀과 코다텀 아디안텀은 기존 화분이 조금 보기 싫긴 하지만 분갈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3달 넘게 물받침 위에 물을 받아두고 항시 저면 관수로 키우고 있어요. 위에서 물을 준 적은 없고 항상 물받침에 물이 차 있도록 보충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얕은 것보다는 살짝 깊게 담길 수 있는 물받침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정말 잘 자라주었는데 겨울이 되고 거실에 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잎들이 살짝 마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공중 습도가 낮아지다 보니 잎들이 시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조금은 춥더라도 베란다로 옮겨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있진 않지만 왠지 굉장히 잘 자라줄 것 같아요. 빛이 너무 약하면 또 아디안텀은 잘 자라지 않으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아래에 두고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날이 많이 추워서 아디안텀들이 폭풍 성장하진 않을 것 같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 아디안텀들의 성장 소식도 들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